안녕하세요. 세종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맡은 강성민 강사입니다. 설명에 앞서서요. 지금 아마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요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말고사 개강 안내 자막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에 설명에 앞서서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지금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아이들 중에서 100점이 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성미고요. 고려대 국문과 졸업을 했고요. 지금 김영준에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중간고사 총평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중간고사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니까 지금 이거 보고 계실 텐데요. 이번 중간고사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미약하게나마 아이들에게 이 정도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간고사가 얼마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쵸? 근데 벌써 기말고사 했는데 기말고사가 좀 있으면 곧 와요. 그쵸? 그래서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점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 시스템 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총평 말씀드리면요. 문항 구성은 선택형이 36문항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했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30문항이었잖아요. 그쵸? 30문항이어가지고 서술형이랑 객관식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선택형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객관식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식으로만 36문제. 그러니까 객관식으로만 하니까 아무래도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36문항으로 문항수를 늘리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 시험 범위는 교과서랑 유인물이랑 3월 학력평가.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혹시 학생분이시라면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그쵸? 이렇게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게 아닌데요. 맞죠? 엄청 많았죠, 시험 범위가. 맞죠? 그래서 교과서는 당연히 많이 쓰셨고요. 교과서에 있는 1, 2단원, 그쵸? 에다가 유인물. 교과서에 해당하는 범위에 그 교과서 작품에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다, 모의평가라든지 학력평가가 나왔다, 그럼 그거를 많이 활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인물이 정말 끝도 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쵸? 그래서 유인물이 진짜 많았다. 그리고 3월 학력평가, 이거는 예측이 됐었죠. 왜냐면 1학년 때도 우리 다 알다시피 세종고는 어떤 학교예요? 학력평가를 많이 활용하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 학력평가를 많이 가지고 와서 융합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내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이게 2학년들은 다 문학이기 때문에 학력평가 중에서도 문학만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학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현대시가 11작품, 현대소설이 4작품, 고전시가 3작품, 고전수필 1작품, 극 2작품 이렇게 정리해서 총 21작품. 엄청났죠. 그래서 정말 제가 맡고 있는 친구들도 선생님 진짜 시험 범위 이거 맞아요?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험 범위가 진짜 방대했다. 그쵸? 3월 학력평가 문학 영역에다가 교과서에다가 이 모평, 합평, 기출, 유인물 이게 뭐냐면요. 3학년들을 대상으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모고 9월 모고 하잖아요. 11월 수능, 대수능 말하잖아요. 이런 거는 모의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평가. 그 다음에 1, 2학년들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3월, 6월, 9월, 11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학력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 중에서 모평이나 학평에 출제되었던 작품들은 그걸 유인물로 계속 주셨어요. 그게 다 시험범위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했어야만 했죠. 특히나 누룩 같은 거, 그쵸?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진짜 많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혼자 한다? 진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내가 다 챙겨야 되고, 21작품이잖아요. 빠뜨리는 거 없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양질의 문제도 내가 풀어봐야 되는데, 응용이 돼야 되니까요. 그냥 그거를 암기만 한다고서는 내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시험 범위가 진짜 넓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선택형 36문항. 이것도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답형, 그러니까 서술형이랑 객관식이랑 해가지고 30문항 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30문항 내외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36문항 선택형으로만, 그러니까 객관식으로만 36개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맡고 있는 친구들 중에 2명 100점이에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전에 같은 경우에 서답형이 섞여 있었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객관식 100점이 몇 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100점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서답형으로 깎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깎일 게 없기 때문에 정답지 올라와서 채점을 했을 때 그 점수가 뭐 마킹, OMR 실수가 없는 한 그냥 그 점수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약간 특이한 점이었죠. 원래 세종고가 어휘 문제는 잘 안 내요. 근데 어휘 문제를 냈고요. 하나 더. 기억나나요? 그거 관용어구 해가지고 여러분 그 학생 친구들이면은 기억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욕설에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욕설에서 관용어구 해가지고 속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말한 거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런 게 어휘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게 이번 중간고사 총평이었고요. 그럼 난이도는 그죠? 궁금하시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살짝 평이했다. 왜냐면 1컷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선택형 문제들로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100점도 많이 나왔고 그쵸? 서답형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답형 있었을 때에 비해서 뭐 범위도 굉장히 많고 선생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1컷은 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중 문제인데요.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됐던 게 뭘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선택형 2번이었는데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나가 그 천양이의 한계였어요. 길이랑 같이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였었는데요. 거기서 적절한 것은 답이 5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계령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화자의 괴로운 심정에서 5번이 정답인데 1번이 좀 주목할 만하죠. 1번이 생각보다 천양의 한계 이 작품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 시거든요. 저 시의 내용이 뭐냐면 내 내면에서 막 바람이 막 휘몰아치고 내 마음의 그 불안함,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관념적인 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참 와닿지도 않고요. 그래서 도대체 얘가 뭘 말하는 거야? 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많았고 에다가 플러스로 이게 뭐예요? 유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얻기도 어려웠어요.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한테 우리 다행스럽게도 직보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나요? 이게 눈보라 속에 놓인다 하면서 끝나는데 이거 극복 의지 아니다. 의지는 있으나 극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좀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은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극복 의지는 없다. 그냥 버틴다. 라는 의지만 있다. 라고 직보 때 엄청 강조해서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요건 다들 맞았어요. 자, 다음에 선택형 16번인데요.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학생이 누르게, 그러니까 보기 박스도 사실 위에 있었는데 제가 다 그걸 약간 생략을 하고요. 이제 선택지만 가져왔습니다.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2번이죠. 누룩은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었어요. 직보 때도 예상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의지적인 어조를 가진 시가 4개가 나왔어요. 그 4개가 그쵸? 꽃부터 시작해서 누룩도 있고 맞죠? 근데 그 4가지가 뭔가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묶이지 않을까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게 아이들이 헷갈리기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얘가 해방 전후냐, 그러니까 광복 전후냐, 아니면 일제강점기냐, 아니면 7, 80년대의 군부 독재 시절이냐, 그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강조했었죠. 이거는 완성미 자료예요. 완성미 자료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완성미 자료가 뭐냐면 직보 때 암기 요약집을 제가 만들어 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제 스페셜한 그 자료가 2가지가 있어요. 정성미와 완성미가 있는데 그중에 완성미입니다. 그래서 완성미에 다 써놨어요. 이거 7, 80년대 작품이다. 헷갈리지 마라. 왜냐면은 일제강점기랑 그때 광복 직후랑 전후랑 굉장히 어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7, 80년대이기 때문에 2번 보면은 광복을 염원하는 틀렸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2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기말고사 지금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해요? 궁금하시잖아요. 세 가지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학력평가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 뭔 말이냐면 6월 학평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쵸? 물론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항상 그래 왔긴 해요. 그쵸?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6월 학평이 이번에도 기말에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것이다. 학평 전체는 아니죠. 이제 문학이기 때문에 학평에서 다룬 문학 작품들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전문학이에요. 우리가 중간고사 때 범위가 1, 2단원이었잖아요. 3, 4단원은 거의 고전문학이 주를 이뤄요. 고전문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휘가 안 되는 거예요. 고전 어휘를 몰라요. 그러니까 고전 어휘를 모르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말 때 고전문학이 주를 이룰 것을 예상을 하고 고전 시가 같은 거, 관련 작품 같은 거 많이 봐두는 거 필요하고 어휘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좀 덜 힘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휘 문제. 이 어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종고가 특이하게 어휘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예상컨대 이거 기말고사에도 왠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거 어떻게 잡아요? 2.2점 정도 들어가잖아요. 2.2점 깎이기 싫어요. 나 안정적인 1등급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꼼꼼하게 봐야 돼요. 세종고가 점점점 꼼꼼함을 요하는 시험으로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어휘가 없는지 내가 이 뜻을 정확하게 아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 좀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구멍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이렇게 세 가지 학력평가를 활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고전문학이 주를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같은 거 놓쳐가지고 괜히 아까운 점수 날라가지 말고 잘 잡자. 요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중 클리닉. 저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수업 때, 그러니까 토요일 2시부터 5시 반 사이에 본수업 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주중에 한 번 더 봐요. 클리닉 때 오라고 해요. 클리닉 각각 다 스케줄이 다르니까 다 따로 잡아가지고 만나요. 만나서 하는 일은 제가 연습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과제집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그 과제집에서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고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클리닉 때 와가지고 문제를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다가 하나 더, 암기 테스트를 이때 봅니다. 암기 테스트라고 하면 뭐냐면 저는 이제 딱 보면은 이게 중요하겠구나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들 다 네모로 뚫어놔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미리 주고 여기 빈칸 뚫려 있으니까 외워와 하고선 그 외워온 거를 클리닉 때 시험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죠. 아이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 너 그럼 써봐라 했을 때 잘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클리닉 시간에 암기 테스트를 봐서 내가 정확하게 아는지,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면은 문제는 더 쉽게 풀리죠. 그쵸? 쓰는 거가 되는데 어떻게 오지선다가 안 풀리겠어요? 그쵸? 그래서 주중 클리닉 시간에 이렇게 암기 테스트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줘요. 강남권 기출, 전국 기출, 평가원 기출 이런 걸 줘요. 제가 기출 문제를 주는 이유는 그거죠. 시중의 문제들도 퀄리티가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퀄리티는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내신 기간 때 만들었던 그 문제가 진짜 퀄리티가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고퀄리티의 문제, 양질의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기출문제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문제량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클리닉 때 와가지고 좀 같이 질문 해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파이널 테스트는 저랑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파이널 테스트를 하면 아이들이 조금 공부를 해와요. 왜냐면은 제가 다음 주에 나 파이널 테스트 볼 거야 하면은 애들이 조금 긴장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이거 50분 다 주고요. 진짜 시험처럼요. 50분 다 주고 OMR 카드 주고 OMR 카드 마킹까지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 두 가지 이점 때문에 이거를 시키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 분배. 그러니까 시간을 너가 한번 네가 OMR 마킹 시간까지 네가 알아서 분배해서 해봐. 했을 때 이게 연습하는 거죠. 실전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너가 시간 분배를 해야 너의 실력이 최상으로 나오는지 너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풀어야 자기 객관화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전 영역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전 영역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이거 좀 잘 안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학 작품을요. 근데 파이널 테스트 봤어. 근데 이 작품에 대한 내용 문제를 다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가 나 이거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 여기 구멍이 있네? 하고선 자기 객관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이널 테스트는 모든 시험 범위 다 끝난 다음에 보는 거기 때문에 거의 시험 직전쯤에 봐요. 그래서 이 파이널 테스트를 본 다음에 너가 구멍이 어딘지, 너가 어디가 되어 있고 어디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널 테스트를 치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쌤의 완성미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름이 강성미이기 때문에 완성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약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자료 두 개 중에 하나죠. 완성미와 정성미. 그쵸? 완성미는 암기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엄청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들어요. 진짜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긴 한데 그래도 저기에서 그래도 꽤 많이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같이 저걸로 직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계속 예시를 든 것들이 다 이제 완성미나 정성미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완성미까지 하고서는 이제 시험장에 그 다음날 시험장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 자료 샘플들인데요. 필기 자료라고 되어 있지만 얘 이름이 있죠. 얘는 정성미예요. 제가 정성으로 제가 직접 삽니다. 직접 한 땀 한 땀 손으로 써가지고 학교 필기라든지 아니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라든지 다 필기를 해서 올 컬러로 예쁘게 책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줘요. 완성미와 정성미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정성미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게 다 들어있는 거고요. 완성미 같은 경우에는 너가 진짜 이것만은 외워야 돼 하는 거 있잖아요. 요약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 테스트는 누적식입니다. 그래서 매주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6주차 때의 시험을 보면, 복습 테스트를 보면 1주차 때부터 5주차 때까지의 모든 내용이 6주차 복습 테스트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 6주차 때 선생님 저 1주차 때 뭐 배웠죠?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식으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암기. 제가 또 마찬가지로 한 땀 한 땀 네모 빈칸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거예요. 이거 우리 클리닉 때 아이들 암기해가지고 쓰게 하는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 완성미. 요거는 이제 시험 직전에 직보할 때 그때 같이 완성미 보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기본서는 여기다 아이들이 이제 진짜 기본서 필기하는 부분. 자, 그리고 6번째는 문제집인데요. 이게 매 주차별로 한 권씩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은 되게 많아져요. 3주차 때는 3주차 과제집이 나가고요. 4주차 때는 4주차 과제집이 매건 새롭게 나가요. 그래서 이거 밀리지 않게 제가 많이 독촉을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6가지가 수업 자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항상 강의할 때마다 저의 마음가짐이랄까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들어있고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른 과목은 모르겠으나 국어는 저 좀 잘하지 않나요? 이렇게 뭔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국어는 그래도 저 좀 믿죠. 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게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